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 예제풀이 세 번째, 우력 모멘트가 작용하는 부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외팔부 끝단 A점에 다음과 같은 30kNm의 그 우력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A점에 대한 그 처짐값과 처짐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탄성계수 E의 값과 이제 그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이 다음에 값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먼저 이제 그 풀이상에는 자유물체도로 풀기는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멘트의 방향이 빔을 이렇게 휘어지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처짐 곡선은 이렇게 이제 위로 상승하는, 즉 이제 A점의 위로 상승하는 쪽으로 이러한 식으로 휘어질 건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피 모멘트의 부호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빔을 휘게 하면 결국 이 모멘트의 부호는 그 플러스 그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서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는 것을 플러스로 모멘트로 하는 것과 이제 헷갈려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kNm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완전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 이제 마이너스 30으로 잘못 부호를 설정을 해서, 이제 물론 뭐 부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 하나의 우력 모멘트가만 있다라고 하면 뭐 결과값의 절대값의 크기에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호 약속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혼동을 해서 이제 잘못 표시를 하게 되면, 또한 뭐 여러 개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굽힘에 있어서의 모멘트의 부호와 평형 방정식에 있어서의 모멘트의 부호를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작성을 해서 이제 부피 모멘트 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부호가 틀릴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숙달된 신분들은 뭐 바로 이 플러스, 우리가 이제 mx는 그냥 마이너스 가지고 이제 30으로 두고 방정식을 유도를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숙달되지 않았거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신분들은 반드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이제 자유물체도에서 유도된 굽히 모멘트 방정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 이 자유물체도 상에 선은 이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30kNm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은 일단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M은 플러스 M,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30kN이 되게 되어서, 어차피 이제 이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해보면 우리가 평형 방정식의 방향과 반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반대쪽에서 잘랐을 때는 또 이 V와 M의 방향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암기를 하지 말고, 항상 이러한 평형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어렵게 푸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왼쪽 A점에서부터 이제 X가 가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MX는 30으로 이제 상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분이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특히 m이 30이 30으로 이제 상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최종 적분식이 결국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뭐 최대 처짐각이라든지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탄성곡선의 이제 미분 방정식의 룰에 의해서 이제 m을 적분한 것은 그냥 시타가 아니라 항상 ei 곱하기 시타이고, 다시 ei 곱하기 시타를 적분한 것이 eiy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30은 이쪽 우측의 식은 그대로 이제 적분을 계속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적분상수 C1과 C2를 구하기 위한 경계 조건은 일단 A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가 3일 때, 즉 이제 이 지지점에서 시타는 0, 또한 처짐량도 그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그 식에다가 이제 3을 대입을 한 값에서 이제 C1과 C2를 이제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C1은 마이너스 90, C2는 135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이제 기울기 혹은 이제 처진각에 대한 그 방정식은 이제 EI분의 1 곱하기 30x-90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는 EI분의 이제 15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이제 135가 되게 되고, A점에 대한 처짐각과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그냥 x에 이제 3을 이제 대입을 해서, 3이 아니고 이제 A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값을 구하면, 그냥 이제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시타 A는 이제 마이너스 0.00692 라디안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VA라고 했는데 이제 처짐량 A점에 대한 처짐량은 값을 계산해 보면 10.4mm이고, 실제로 이제 처진 곡선은 이렇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진각의 부호는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위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처짐량도 이제 플러스 10.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단순보에 대한 그 처짐량을 우리가 이제 최대 처짐량을 구하는 문제로, 다음과 같이 A점과 B점에 두 개의 그 방향과 값이 다른 우력 모멘트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웹8보와 다르게 이제 우리가 반력을 일단 구해야 그 되는 문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단순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력부터 먼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반력을 구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은 이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이제 BY를 구해보면 이제 5kN이 되게 되고, 일단 방향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두 위쪽을 향하는 방향을 이제 그 반력의 방향으로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힘의 평형에 있어서 결국 두 개를 더한 것이 0이 되어야 하므로 AY는 이제 마이너스 5kN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 가정한 위쪽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이제 반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멘트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보의 임의의 부분까지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방향이 AY가 위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AY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고, 값은 그냥 우리가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도시를 했다라고 하면 굳이 마이너스 부호는 이제 붙일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자른 단면에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점에서의 모멘트 평형은 결국 m 마이너스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 그리고 이쪽도 그 m과 이제 부피 모멘트 m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5x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m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40 킬로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m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의 반복으로, 이제 항상 m의 이제 원래 의미는 그 원래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탄성 곡선에 있어서의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ei 곱하기 이제 처짐량을 두 번 미분한 값이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항상 그 ei를 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m에서 시타로 넘어갈 때는 이제 ei 시타는 이제 오른쪽 부분은 이제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되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적분한 것은 eiy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우측의 식을 이제 또 x에 대해서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고,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 조건은 이제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또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일단 이제 x는 0과 x는 6을 이 eiy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C2는 0, 이제 C1은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 적분 상수 값을 대입을 해서 결국 시타는 ei분의 40x 마이너스 2.5x 제곱 마이너스 90이고, 이제 y는 ei분의 마이너스 6분의 5x 세제곱 플러스 20x 제곱 마이너스 90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최대 처짐량을 이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y를 한번 적분한 시타가 이제 0이 되는 그 x 값을 이제 구하면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최대 처짐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비선형 분포 하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시타에 대한 것은 이제 그 x의 차수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x 값을 구하면 되고, 만일에 3차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기나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 프로그램 없이, 물론 공식도 있기는 있는데 그 공식으로 풀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계산기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의 공식에 여러분들이 값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x는 2.7085m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보의 이제 최대 처짐량은 이제 이 y에 대한 식의 그 x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4.2mm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 부피 모멘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이러한 식으로 그 힘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이제 실제로 그 처짐량은 이제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